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오지큐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미남이시고 동안이시고 네,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예, 먼저 본인 소개,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병원의 클라우드 EMR, 즉 전자차트를 통해 병원의 운영 솔루션을 해결하는 배칭의 김평섭이라고 합니다. 동물병원만 알아들었어요. 나머지는 쑥 지나갔고, 네, 이제 성함이 우리 김평섭 대표님이신데, 대표님. 그러니까 네. 동물병원 EMR 뭐 몇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조금 더 좀 쉬운 말로 풀어주신다면, 네. EMR도 모르시는 네, 네.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EMR은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전자차트라고 해서 네.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볼 때 네. 기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EMR, 즉 네. 전자차트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의 약자죠? 일렉트로 메디컬 레코드에서 전자 네, 의료 네. 기록 말 그대로 그런 네, 뜻인 것 알고 같습니다. 있으면서 네. 물어봤어요. 아까 이미 대표님이 그 간단히 IR을 해주실 때 네. 얘기하셨는데 또 사스 기반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B2B 서비스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이 쓴다고 하니까 당연히 또 개인에게 뭔가 세일즈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병원에게 어떤 거를 어떻게 좀 제공해 주시는 건지. 맞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동물병원의 가장 큰 운영의 효율을 돌려준다. 이게 저희의 모토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가 아닌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로 먼저 좀 변경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또 확장성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스를 통해서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병원과 병원 데이터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고받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배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존 뭐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진료받고 그러면 EMR은 되게 그냥 통용화된 용어가 되어 있고 당연한 게 다 됐는데, 전자 네. 차트로 뭐 병원 내에서는 자료 공유되고 보험사까지 연결이 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동물 뭐 저기 그 펫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다면 이렇게 옮겨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플레이어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알기로 클라우드 쪽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네. 이미 꽤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EMR보다 사실 이건 B2B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B2B는 사실 고객의 니즈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추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EMR 기반으로 동물병원의 운영의 효율을 맥스로 올려준다. 라는 모토로 지금 다양한 기능과 프로덕트를 현재 개발을 하고 실제로 런칭한 상태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이거는 진짜 네. 이쪽에 전문성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뛰어들 수 있는 사업 같은데 뭐 이 사업에 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전에 했던 뭐 일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예, 맞습니다. 저 설명을 같은 해주시죠. 경우는 이제 국내 비급여 EMR 시장 쪽에 사람 대상. 맞습니다. 네. 사람 쪽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전능 IT라는 회사에서 8년에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요. 네. 그 이제 근무 당시에 전능 IT의 가장 큰 장점은 비급여 시장 쪽의 마케팅의 핵심이었었거든요. 단순 EMR이 고객의 보험을 보고 진료를 보고 돈을 받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EMR 프로그램과 CRM, 즉 고객 관리의 프로그램을 결합을 하면은 고객에게 마케팅할 수 있는 재방문율을 올릴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문자나 카톡이나 다양한 정보들 혹은 그 병원에 고객이 오더라도 만족도를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 고객이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예약을 한 고객인지 진료를 했는지 혹은 피검사 결과가 끝났는지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그런 운영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이루기 때문에 동물병원의 효율과 그리고 해당 그 고객이 이제 진료가 끝나면 저희는 집에 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진료 데이터를 클라우드화해서 그거를 알고리즘적으로 녹여서 그 고객이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전능 IT를 통해서 많이 좀 배우고 실제 이 사업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전능 IT가 하면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전능 IT가 하면은 더 잘한다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던 그랬을 질문 것 중에 같아서.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사람 시장과 동물 시장은 사실 이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능 IT 어차피
동물들이 예약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나 같은 사람 시장 네.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네. 맞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비급여 시장의 핵심 쪽 데이터 파는 게 제가 그 전능 IT 있었을 때도 되게 핵심으로 잘 했었던 부분이었고 네, 네, 네. 전능 IT랑은 그래서 저희는 제휴를 맺어서 서로 우리가 각자 제일 잘하는 걸 하니까 서로 넘어오지 말자라는 좀 이렇게 무언의 얘기를 하고 각자 지금 시장에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 하나 더 질문드리면 네. 대표님이 이제 지금 얘기하실 때 네. 그 이제 뭐 사스, 네네. 클라우드 얘기하셨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물론 이제 제가 사실 또 반려동물 잘 몰라서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냥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한 병원에서는 이제 의료 정보가 개인 정보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어서 맞습니다. 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반려동물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정보 보호라든지 데이터 주권. 네, 데이터 주권 조금 더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주 혹은 뭐 그 고양이 주인은 뭐라고 그러죠? 네, 하여튼 묘주. 네, 묘주나 견주분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의 뭐 데이터의 소속 권한이라든지 활용 여부 이런 거는 동물병원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 처음에 하고 싶었던 시장은 사람 쪽 PHR, 즉 사람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하고 싶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네네네. 그 사업을 접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국내에 법들이 너무 많거든요. 데이터 그럴 것 같아요. 3법이라든지. 맞아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제 건강 진료 기록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싶어도 이거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소재가 너무 리미트가 많이 네, 걸리기 네,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동물 쪽은 괜찮나 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확인을 해보니 동물은 사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법적으로는 생물이 아니라 물건으로 네, 지칭이 물건으로 되었습니다. 취급되죠. 아직 네. 법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광희 이런 분들 그 생각나네요. 네, 예. 동네에 있는 물건이라고 우리 예. 취급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법적인 네. 좀 조치가 좀 어, 강화되긴 네.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진료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제 유틸리적으로 좀 활용도가 열려있다.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사실 아프면은 인지를 하고 병원에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동물은 아프면은 외적인 뭐 현상이나 증상으로는 알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파악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진료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건강 관리를 반려동물 쪽에서도 더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개통령께서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네네네. 네, 어느 뭐 하품을 한다든지 뭐 네. 증상이면 뭐 아프다든지 얘기를 할 거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저기 뭐 관심은 많지만 이 반려동물 관련된 그 시장 규모가 과연 얼마나 클까 어느 정도 그 성장 스피드로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게 큰 관심인데 사실은 요즘 워낙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은 다들 관심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뭐 성장하고 네. 있다는 거는 누구도 그러니까, 부인하지 예. 않죠. 네. 저 시장은 정말 반려 가파르게 인구도 진짜 많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반려 인구도 그렇고 이게 성장 속도가 되게 가파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계속 유의미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선행 지표를 볼 때 이제 미국이나 해외 시장 쪽을 보는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좀 더 저희보다 GDP나 이런 국가적인 이게 높은 나라들도 결국에는 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반려동물에 네, 대한 네. 보유라든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니즈,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니즈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렇죠. 그게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대략적인 그래서 아까, 규모가, 예, 예. 뭐 동물병원 수라든지 수. 1차 병원, 2차 병원 수라든지 뭐 진료 금액이라든지. 견주나 아까 묘주 수라든지 뭐 이런 걸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동물병원 같은 경우 연평균 한 100개 정도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개 정도 있어요? 총 동물병원이? 4,500개 정도, 4,500 축산병원 개. 포함해서 4,500개가 4,500개 있고 매년 100개 정도 추가로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병원 수는 병원 수는 사실 거의 만 개. 훨씬 더 그렇지. 2만 개 몇십만- 정도. 그렇죠. 네. 네, 몇만 이상이죠. 네, 몇만 이상인데 맞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4,500개에 100개씩 늘어나고 있고요. 100개씩 네, 늘어나고. 그리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증가율로 보면은 100개씩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폐업도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쟁이 또 치열하니까. 아, 그럼 순증 100개는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그 폐업에도 포커스를 좀 많이 뒀는데요. 네. 시장이 성장하면 사실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동물병원이 폐업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제는 대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2차 동물병원
대형화를 제외한 저희 이제 마트 같은 경우는 큰 마트 외에는 이제 그쵸. 상인들이 다 망하는 조그만 것처럼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통폐합되고 규모 예, 커지고 예. 좋은 장비 갖다 놓고 맞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쪽도 포커스로 둔 것 중에 하나가 그 폐업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차 동물병원 수의사 한 분에 간호사 한 분, 되게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료를 하기에도 벅차지만은 이제 마케팅이나 이렇게 고객들한테 알려야 되는 요소를 네네. 진행을 못하고 현재 프로그램도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다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듣자면은 저희 사람보다 사실 동물이 더 백신을 많이 맞게 되는데 A라는 백신을 맞게 네. 되면은 B, C, D를 시기별로 맞아야 되고 네. 그러고 중성화 수술도 한다고 하면은 매주 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네. 되는데 그걸 동물병원에서 현재는 수기로 해피콜 형식으로 전화를 진행을 하지만은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진료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화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고객이 진료만 보면은 알아서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소형동물병원도 고객에 대한 이제 이런 니즈들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그래서 요소가 있지 시장 규모가 않을까. 어느 정도 돼요? 아, 시장은 금액으로. 그 동물병원 차트 시장만 보면 네. 600억이고 예. 그 사료 시장을 전체 포함해서는 2조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진료비로 쓰는 시장은 한 진료비 시장은 약 1조 1조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지 않은 시장이네요. 이미 맞습니다. 엄청나게 엄청, 규모가 네, 커진 커지고 시장이네요. 네, 네, 네. 네. 저도 그럼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제 그 시장 규모랑 이제 그건 이해가 됐고 아까 네네. 그리고 시장 규모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성장성 지금 뭐 네. 4천 개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아마 아까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 만 단위까지 올라가는 거는 몇 년 내에 네. 반드시 가게 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대표님 잘 말씀 주셨는데 이제 큰 병원들은 더 대형화되고 소형화된 병원들은 힘들어지고 그게 뭐 소상공인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그 마케팅에 대한 부분 해결책을 일부 더 가질 수 있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아까 들으면서 IR 때도 말씀 주셨는데 결국 사스 기반이 되고 클라우드 형태로 다 가게 되면 그리고 종이로 하는 것도 줄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입하려면 예를 들면 그래도 뭐 패드도 또 사야 될 것 같고요. 그 디바이스 비용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요소, 구축 비용 이런 것들이 꽤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매칭은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뭐 그래도 문턱이 좀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는 B2B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 전환 비용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를 전자화한다. 이게 말은 단편적으로 쉽지만은 거기에 기반하는 이제 하드웨어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계약한 거래처가 경기도에서 이제 수의사와 간호사분들이 한 100명 정도 하는 큰 이제 병원을 계약을 했는데 100명. 네. 근데 그쪽에서 계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의 감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기존에 반복적으로 종이를 찾고 제시를 하고 1차 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수기로 주고 이런 모든 인력적인 효율이 거의 2명, 3명 이상 나다 보니까 그거를 하드웨어로 전환을 했었을 때도 이제 병원 대표원장님께서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도 우리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생산성 충분히 구조이기 있다. 때문에 이거는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 비용은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 지금 2차 경기도의 가장 큰 동물병원은 해당 그럼 방식으로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그래도 그 초기에 그래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장, 네. 타겟 시장은 2차 동물병원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2차 동물병원과 1차 동물병원은 결국에는 그 고객 유저 수나 네. 진료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의 메인 타겟은 2차 동물병원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EMR의 가장 큰 장점은 1차 동물과 2차 동물의 진료 데이터를 이었을 때 그거를 실시간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스 기반이면은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1차 동물병원을 바로 연동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동물병원을 메인으로 잡고 그 연결된 1차 병원도 같이 계약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상황은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배칭 회사에서 네. 프로덕은 어느 정도 만들었고 네. 아까 뭐 그 고객사는 어떻게 확보해서 어느 단계까지 온 건지 네. 뭐 시작 뭐 그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이제 PC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차트인 EMR과 고객 관리와 예약을 할 수 있는 CRM,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뭐 모바일, 그 모바일 안에는 뭐 키오스크나 아이패드 뭐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은 현재 저희 배칭은 PC 쪽, 즉 EMR과 CRM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네. 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9월, 10월 전에 런칭을 해서 적용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기본은 완성돼 있기 때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병원이 있으면 네.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뭐 계약하신 병원도 이미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법인은 언제 생겨서 지금 어느 정도 예, 아, 네. 확보했는지도 설명을 주시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인 설립은 2020년 9월에 했는데요. 네. 네. 저희가 개발은 사실 지금 2018년부터 했고 원래 초기 런칭은 지금 2020년인데 22년인데 네. 저희는 2020년 런칭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2년 가까이 딜레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B2C와 이 B2B 특히 이런 이제 특정 직업군을 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큰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정말 완벽한 니즈를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완결성이 있어야만 맞습니다. 도입을 할 수 있죠. B2B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B2C 사업 같은 경우에는 MVP를 보면서 이제 고객들의 반응도 보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면 되지만은 EMR은 사실 병원의 데이터를 통째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완결성이나 이제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그 병원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쓸 수 없는 프로그램이 네.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은 좀 딜레이가 돼서 현재 2022년 그러면 그 히스토리도 설명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의 3, 4년을 지금 저희가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이 버텼는지. 흙을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남았어야 되는데 지난 3, 4년을 어떻게 지금 뭐 팀빌딩하고 회사를 만들고 버텨오신 건가요? 그래서 항상 다른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투자자님도 그렇고 어떻게 버텼냐를 그렇죠. 항상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하네요. 딱 말씀 그래서 듣자마자. 네. 단순합니다. 제 돈을 다 넣으면 됩니다. 네, 제 돈과 돈을 시간과 네, 뼈를 갈아서 넣으면 믿음을 되는구나. 가지고 블록체인 하는 갑자기 또 눈물이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뭐 훌륭한 기업들도 많겠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본금이나 제 돈이 좀 처음에는 많이 들어간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다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B2C나 뭐 다들 막 유망하고 재밌어 보이는 뭐 뛰어난 사업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개발 기간도 저희는 프로덕트만 그렇죠. 거의 8개, 10개가 되거든요. 이 긴 사업을 하냐라고 하면은 그냥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그게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동물병원이나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효율의 허들을 넘으면은 이거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네.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예. 어떻게 더 하십시오. 했는데 과정에서는 정말 힘들었죠. 과정에서는 네. 제 첫 그러니까 그래도 완성도 높은 제품이 나오고 나서 네. 첫 고객 영업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한 1년 넘게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몇 같아요. 군데 정도 사실 다녔어요? 저는 돌아다닌 걸로 치면은 한 7, 80군데 이상 돌아다닌 것 같고요. 그 항상 제가 이게 사람 쪽 시장에서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면은 결국에 영업을 하기 전에 사실 저는 그냥 외부인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는 잡상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힘들었던 게 그러면 제 옆에 항상 어떤 분이 오래 앉아 계시면은 꼭 그분은 제약회사 직원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눈만 마주쳐도 서로 왜 왔는지를 알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장님들한테도 말 붙이기도 어려웠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보여줘야 이 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원장님들은 바쁘기 때문에 뭐 2분, 3분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다, EMR이다, CRM이다 사실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 뵙자마자 지금 인력 1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했었고 처음에는 저도 막 영업하는 방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냥 단순하게 원 센텐스로 지금 가지고 계신 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워드가 사실은 그게 더 큰 병원들이나 이렇게 좀 메리트 있게 들어왔어요. 하나를 그 저기 한 뭐 의사 간호사 100명 되는 규모의 큰 거 하나를 영업을 따내셨으니까 네. 그게 좋은 레퍼런스가 돼서 다른 병원들 영업하기가 수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도 사실 너무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사실 당연히 호의적일 수는 없었는데 네. 이런 프로덕트나 기능을 봐주시고 되게 좀 믿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당 병원 이름으로 리플렛도 만들어서 저희 뿌려주시거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써봐라라고 이렇게 돌려주셨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갑자기 막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단은 보류를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고객에 대한 만족을 확실하게 한 다음
그다음 확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다른 전화 온 병원들은 잠깐 퍼즐을 시키고 올해 상반기 그리고 빠른 하반기까지 목표는 현재 계약한 2차 동물병원 병원 인력이 100명 정도 되는 병원이 효율성 있게 완벽하게 쓴다가 저희의 배칭의 지금 가장 큰 그러네요. 목표입니다. 지금 그런- 계약한 데 서비스 만족도를 최대한 높인 다음에 맞습니다. 확장하겠다. B2B니까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서 한 프로덕이 완전히 증명이 돼야 이제 그 프로덕을 다른 데 이식하는 게 가능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결국에는 제가 사람 쪽 시장에 있을 때도 다양한 마케팅을 해봤거든요. DM도 발송을 해보고 의사학회도 참석을 해보고 직접 가보고 했었는데 B2B의 가장 그 본질은 키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그 원장, 그 수의사가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잘 쓰고 있는가. 사실 이거만한 마케팅 효과가 없었거든요. 이 원장님이 이거를 쓰신대 라고 하는 게 어떠한 무엇보다도 신뢰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마케팅 경험을 살려서 이거는 불필요하게 돈이나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고객의 니즈를 확실히 더 네. 맞춘 다음에 확장을 해가자. 그러면 또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전 더 궁금해졌는데 아까 이제 요걸 하게 된 거는 이전에 이제 그 전능 IT 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관여는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왜 동물병원이셨나요? 뭐 예를 들면 동물을 뭐 우리 그 강영욱 그 대통령처럼 뭔가 정말 뭐 그거에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뭔가 동기부여가 됐거나 계기가 있으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저는 비급여의 니즈가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즉 관리를 하더라도 사람은 한 번만 방문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고객 동물 같은 경우에 동물에 대한 백신 수술 일정 그리고 그 고객에 대한 일정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를 이중적으로 했었을 때 부가 서비스 관련된 수익도 사실은 2배로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급여 시장보다는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병원 시장을 택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기 동물병원도 네. 저기 뭐 의료보험 체계나 이런 걸 전혀 모르겠는데 급여 비급여가 있는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그냥 네, 맞습니다. 동물병원은 비급여입니다. 다 비급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가가치가 확실히 더 있는 거네. 노다지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사실 해외 시장적인 측면도 같이 봤는데요. 그 급여 그러니까 사람 쪽 시장 EMR이 해외 시장 확장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각 나라마다 이제 로컬화 제도화가 있어서 법적인 기준이 다르거든요. 뭐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은 30%, 의료보험은 5%, 또 미국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확장을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프로덕트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닌 아예 뉴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현지화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든 다 비급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따로 로컬화나 현지화에 이런 니즈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확장성의 부분에서도 좀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아까 뭐 그 지금 첫 영업한 병원 네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네네. 내가 이거 시스템 도입하겠다. 네. 결정하고 나서 네. 실제로 그 도입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사실은 결정을 해주신 게 작년 10월이니까 네. 지금 6개월 정도가 흘렀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사실 작년 10월도 저희는 이 정도 프로그램이면은 개발을 워낙 오래 했으니까 하지 않을까 했지만은 실제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보는 니즈랑 생각했던 니즈는 빙산의 일각인 거죠. 실제 맞아요. 병원의 효율화를 위한 니즈는 더 많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그 해당 기존 시간이 좀 데이터들도 다 긁어서 전자화를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네. 그래서 이게 EMR 사업이 복잡한 것 중에 하나 그런 데이터 변환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데이터를 변환할 수 없다는 결국엔 동물병원이 사용할 수가 없는 요소이기 네, 때문에 네. 저희는 국내에 있는 모든 차트 회사의 프로그램을 다 변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또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물어보면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그 뭐 아까 뭐 애견인구나 그 뭐 고양이 좋아하고 그냥 애완 혹은 반려의 의미에서 그 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이거 약간 그 B2B가 아니라 B2G 사업으로 네네. 말씀하신 BTG 것처럼 너무 좋아해요. 네, 저는 B2G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정부 이거는 사실 그 국가에서는 또 이제 고양이나 개도 잘 관리하고 싶어하고 이게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데이터가 아까처럼 디지털화되면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은 혹시 뭐 태핑해 보셨다거나 그런 건 없으실까요? 제가 그런 쪽도 좀 염두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B2G도 사실은 좀 메리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려동물 등록제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개는 시작됐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슈가 시작이 된 게 잘안 되고 있거든요. 있잖아요. 네. 왜냐면 버리고 막 네네.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 가더라도 그걸 차트에 의무 등록할 그러니까. 의무도 없고 아. 그 등록을 하더라도 각각의 병원의 데이터에 있지 네. 실제 이거를 중앙화하지를 못했거든요. 음. 그러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병이라고 해서 그 수의사나 의사는 진료를 볼 때 병명을 기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는 아파서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지만은 정식 감기에 대한 이제 병의 명칭이 있는데 현재 지금 국내 수의업계 쪽에서는 그 명칭이 정식화되어 있지는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거는 좀 네. 그래서 이슈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한 이슈네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정부 쪽에서도 밀고 있어서 근데 그런 정보를 했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표준화 데이터를 이제 흡수를 그러니까요. 하려고 하면 2차 병원 네. 큰 병원들에 사용하는 상병 데이터가 네, 있어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이터 쪽에서는 B2G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질문 뭐 네, 저 예, 의미 뭐 있는 보시고 질문. 예, 제가 질문 하나 더 예, 드릴까요? 예. 제가 그래서 B2G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이거 정말 좋은 시장이고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사니까 BEP를 맞춰야 되고 만약에 그 수익과 지출이 같아지지 않으려면 더 많은 투입, 그러니까 투자가 됐든 뭐 대출이 됐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버티실, 어떻게 존버하실 예정인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의 결국에는 아이템이 너무 뛰어나도 생존의 문제잖아요. 데스밸리를 어떻게든 네. 넘어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일단 올해는 어떻게 해도 BEP가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네,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해도 빨라도 내년 한 3분기, 4분기는 돼야 네, 이제 네. 아슬하게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고 다만 이제 제가 BEP를 맞추기 좀 좋은 조건 중에 하나는 B2C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담고 이제 나중에 수익화를 할 수가 있지만은 네, 네. B2B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계약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그렇죠. 수익화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내처 기준이 있지만은 내년에 이제 거래처를 늘려가게 되면은 저희는 월 구독 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좀 버티면서 데스밸리를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뭐 투자를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을 받으셨다거나 이런 거는 네. 뭐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네, 지금 엔젤은 한번 받으신 분 맞습니다. 엔젤을 저희가 한번 금액 2020년에 어느 정도로 1억 정도를 1억 받았었고요. 정도요? 그러고 지금 이제 시드 투자사랑 이제 협의가 좀 마무리돼서 시드랑 팁스 이렇게 좀 지금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 시드랑 팁스, 네. 네. 팁스 꼭 되셔야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질문 혹시 질문 응원의 글이 중에서 주로 있어서 뭐 주로 네. 응원이 네. 많고 최 배우님 오랜만에 네. 예,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도 뭐 사실 방송 전에 네, 드렸던 네, 네, 질문인데 배칭이 무슨 뜻인가요? 네, 맞아요. 아까 처음에 여쭤보셨는데 예. 예.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배치고사도 아니고 뭔가요? 네, 네. 네. 뭐 이렇게 도박 네, 그거 아닐 배팅도 테고, 아니고, 네. 배팅도 아닐 텐데. 저도 이게 회사 이름 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다 도박 회사로 봐서 좀 아쉽긴 한데 왜 잘 지었다고 생각하신 네. 건가요? 근거를 얘기해 왜냐면 주셔야죠. 저희 그 뜻은 네. 맷 플러스 매칭 즉 수의사와 만나다라는 거거든요. 넷이 수의사인 거예요? 맞습니다. 수의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어찌됐든 저의 목표는 수의사분들의 니즈를 확실하게 동물병원 그쵸. 운영의 니즈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짓고 나서 한 하루 이틀은 너무 뿌듯한 거예요. 했는데. 네. 네. 근데 뭐 주변에 했는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 뭐 불법 회사냐. 네, 네, 네. 그렇지만 일단은 지었으니 끝까지 밀고 네, 나가려 네,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수의사와 만나다라는 의미에서 배칭이라고 맞습니다. 했고 네. B가 아니라 V다. V다. 맞습니다. V다. 네. 네. 그- VT 검색해 보세요. 수의사로 바로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저는 뭐 하여튼 저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고 네. 대표님 있으면 질문.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간의 대표님의 이 노력이 그냥 막 느껴지고요. 지금 사실 또 오늘 그렇게 덥진 않은데 하여튼 약간 땀을 흘리면서 해서 이 열기가 제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프로덕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거 약간 영업 싸움일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직접 영업도 뛰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뭐 그렇긴 한데 전 영업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딱 하신 것좀 제가 알기 저도 이제 마케팅 좀 했으니까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극악 가장 힘든 마케팅 영업이 뭐냐? 제약. 병원 늘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의사분들이나 병원 업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직종이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우리가 이 시대까지 가부를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럼 매칭은 이제 프로덕이 잘 나왔고 아까 내년에 이제 떡상 하셔야 되는데
영업 전략은 어떻게 뭐 대표님이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어. 뭐 영업 전문가가 오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업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프로덕트를 만들 때 영업을 담을 수 있게 고민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직 분들과의 접점을 그 어느 정도로 고관여로 한 번이라도 중요하게 살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한된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영업 프로세스 같은 경우가 방문을 하고 네.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한 다음에 네. 계약을 하고 설치, 교육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원장님들은 EMR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먼저 써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설치를 해야 되고 직접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어도 그 부분을 허들을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기반을 해서 애초에 클라우드 사스 기반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2차 병원이 쓴다라는 게 큰 영업 전략 중에 하나인 게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2차 병원에서 한 17개의 1차 병원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쓰게끔 이제 다 뿌리기로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1차를 그러니까 2차 뚫으면서 잡으면 2차까지 알아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차 병원 입장에서도 편한 게 기존에서는 메일을 쓰고 팩스를 그쵸. 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웹 주소만 들어갔더니 그냥 프로그램이 했고 진료 데이터는 이미 다 넘어간 번거로움이 상태. 서로 다 사라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허들도 낮아지고 네. 그리고 실제 사용을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실사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그런 거 2차 병원이 뭐 또 체인화해가지고 또 여러 예, 체인을 만들면은 예, 더 그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만족도만 있다면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확장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질문 KMJ님, KMJ 님. 네. KMJ님 두 가지 두 가지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네.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 우리엔 우리 애니 네. 있어요? 네. 우리엔에 네. 비해 네. 우리의 차별점이 차별점이 뭔가요? 뭔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네네. 우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경쟁사들이 따라하기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차별성하고 네. 예, 진입 장벽이 진입 있는지. 장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우리엔이 어떤 회사예요? 우리- 동일한 네, 맞습니다. 국내 이제 전자차트 회사이고 클라우드 전자차트. 동물 맞습니다. 동물도 하는 네, 오, 클라우드 그런 기반은 아니고 아, 이제 클라우드는 아니고. 병원 내에 이제 데이터로 보관을 하는 그래서 거기 아까 때문에 유일하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큰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병원에서 이제 종이에서 이제 전자화로 넘어가는 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기존 병원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개발 소요 시간이 그렇죠. 꽤 오래 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인력이 사실 2배로 또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흐름은 클라우드로 바뀌어서 향후 2, 3년 안에는 다 클라우드로 바뀌기는 하겠지만은 저희는 개발을 지금 가장 빨리 하는 업체로서 선점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아까 생각을 뭐 하고요. 미국 시장 얘기하실 때도 맞습니다. 예,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기존에 그냥 뭐 로컬 서버 기반 했던 회사들이 맞습니다. 뒤처지고 신생 회사들이 네. 치고 나갔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규모의 경제로 저도 그 부분을 되게 딥하게 조사를 네. 해봤는데 규모의 경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만약에 제가 10,000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클라우드로 다 바꾸려고 하면은 사실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가서 하나하나 다. 그리고 비용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저희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거꾸로 기존에 있던 EMR에서 클라우드로 바꾸는 건 어렵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왜 갑자기 치고 올라왔냐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바꿀 수가 쉽게 없다 보니까 다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진입 장벽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으로도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클라우드 EMR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연동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당연히 세팅을 하고 확보할 수가 할수 있는 건데 거니까, 네. 저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 스트럭처, 즉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그거를 재활용해서 고객한테 다시 마케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저는 국내에서 이거는 전능 IT라는 회사가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반증이 비급여 시장에 실제 피부과 성형외과는 압도적인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메리트로 현재 프로그램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전능이랑 제휴를 통해서 그러한 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인적 정보, 동물 정보가 아니라 다 세세하게 나눠서 그 고객의 객단가는 얼마인지, 방문율에 따라서 뭐 VIP인지 아닌지, 그럼 나중에 이 고객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이 고객이 중성화를 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액션을 제안을 해야 되는지. 즉 모든 이런 데이터 기반의 액션 이거는 사실은 국내 사람 시장 차트 쪽에서도 쉽게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배칭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데이터 기반에 제공을 하는 게 클라우드와 더불어서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네, 질문만 네. 하고, 들어 네. 예, 온 거 하고 잠깐 네, 잠깐 쉬었다 가는 브레이크를 걸로. 네.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진솔님께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인건비. 인건비 10%를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이거 거의 진솔님은 제가 볼 때 수의사신데요 지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왜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답변 좋은 주시죠. 네. 질문인데요. 네. 사실 10%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진료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보면은 진료를 보게 되면은 고객이 오면은 이 환자가 일단 파악을 해야 되죠. 예약을 환자인지, 네. 처음 온 환자인지, 재진원 환자인지. 거기서 이제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는 재진원 환자라고 하면은 종이 차트실에 가서 기흥 랜디글리을 순서에서 그 찾죠. 고객을 네, 맞습니다. 빼야겠죠. 찾아와! 이러네요. 맞습니다. 그걸 찾아와야 되고, 만약에 초진이라고 하면은 고객한테 저희는 그 작은 종이 기록지를 주거든요. 인적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보다 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인적 정보만 적으면 끝인데 네. 동물병원은 사람 인적 정보, 그러니까 동물 주인 정보와 동물 맞습니다. 정보, 네. 그리고- 물건 정보 아까 맞습니다. 얘기한. 아니 물건을 하시면은 아니 뭐 이거 아까 시청률 떨어집니다. 물건이라고 하시는 네, 거. 아, 그 시청률 법- 떨어집니다. 법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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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나 많은 이제 이런 그렇군요. 사전 정보들을 받아야 생각보다 되는데 복잡하네요. 예. 이거를 받아서도 끝이 아니고 간호사분들은 이거를 받은 다음에 보관도 해야 되고 이 정보를 다시 입력으로. EMR 전자차트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미 접수 프로세스 자체부터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고 네. 진료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술이나 진료 기록지 아까 저희 사진 보신 것처럼 많은 진료 이거 기록지를 좀 두꺼운데. 종이로 쓰시게 되는데 그거를 또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뽑아서 첨부를 하시고 또 보관을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어찌됐든 진료나 이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 종이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찾고 전달하고 제공하는 데는 인력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인력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사실 분실의 위험도 있죠. 종이는 결국에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잘못 꽂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인력 소요가 되게 크게 좀 단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현재 경쟁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방문 전, 그러니까 예약 방문 전날이나 백신 접종 전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카톡도 아니고 문자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 구조를 20개 이상으로 나눴거든요. 예를 듣자면은 타이레놀을 처방한다. 그럼 타이레놀 처방했을 때 다시 재내원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 처방을 계산을 해서 재내원에 대한 문자를 보낸다든지 수술을 하고 주차별로 주의사항을 그 수술 플랜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자동으로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고객의 엑셀에 적어놓고 오늘 전화했는지 혹은 문자를 수기로 하나씩 쳤는지 이런 니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거는 충분히 네. 뭐 10%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엔 그냥 서버 방식의 그 EMR 대비 클라우드 방식이 어느 정도 더 네, 경쟁력이 인건비나 있는지. 네. 경쟁력이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지 장점. 경쟁력은 뭐 네. 좀 전에 설명은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이건의 효율을 하려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와 연동된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요. 동물병원 전용 데이터 기반한 CRM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도입을 해야지만 병원의 효율이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 진료 대비 25% 이상의 효율이 난다라고 지금 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고객의 진료 프로세스를 하는 시간과 저희 프로그램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막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세부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진료의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죠. 원내 데이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공유기를 떨어뜨리면은 병원 진료가 올 스톱이 됩니다. 원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겨도 진료가 끊기고 클라우드도 공유기 그건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네, 끊기는데 KT가 전산망 좀 문제되거나 이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원내 말 그대로 뭐 클라우드 인터넷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저희도 방법이 없기는 네네네. 하지만은 병원 내 사소한 문제도 진료가 끊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중단인 거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중 보안을 걸어놔서 레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혹시 오류가 걸리면은 반대쪽 클라우드 PC로 바로 실시간 이전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사람 쪽 EMR 시장에 경험을 해보니까 병원에서는 1초의 진료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진료가 조금이라도 끊겨서는 안 되는데
원내 데이터는 그 병원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컴퓨터가 뭐 망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중단이 너무 발생을 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잠깐 잠깐 쉬었다가 브레이크 네. 가지고 가도록 좀 이따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